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더용이 바르셀로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더용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2-3-1 혹은 4-3-3 전형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될 때가 많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수비수, 그리고 3백을 사용할 때도 중앙 수비수나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는데요. 더용은 다양한 위치에 나오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는 부스케츠의 플레이를 도와주는 것이 더용의 플레이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의 중원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부스케츠의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바르셀로나는 수비라인을 높게 올린 상태로 경기를 펼칠 때가 많기 때문에 수비하는 상황에서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이때 부스케츠가 상대팀 선수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가 수비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상대팀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 전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볼을 빼앗아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부스케츠가 상대팀 공격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공격수들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넓은 수비 뒷공간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봐도 상대팀이 역습을 전개할 때 부스케츠가 상대팀 공격수를 따라가는 속도가 느려서 상대팀의 역습을 그대로 허용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더용이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부스케츠를 수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4-3-3 전형으로 출전할 때도 더용이 부스케츠 옆으로 자주 내려와줄 때가 많았고, 시즌 중반부터는 아예 4-2-3-1 전형에서 부스케츠의 옆자리에 배치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더용은 바르셀로나가 수비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상대팀이 역습을 전개하게 되면 전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서 볼을 빼앗아내기도 하고, 부스케츠가 상대팀 선수들을 따라가지 못할 때 빠르게 움직여서 상대팀의 공격을 차단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용이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수비라인을 높게 올린 상태에서 경기를 펼쳐도 수비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경기를 보면 이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더용과 부스케츠가 함께 중원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용이 부스케츠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할 때 부스케츠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더용이 중원에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더용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피케와 아라우오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는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플레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가 시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3백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더용은 피케가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3백의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바르셀로나는 볼을 점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3백의 중앙 수비수 자리는 볼을 전개하는 데 시발점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피케가 없으면 런글레, 아라우오, 움티티, 민구에사까지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이 볼을 전개하는 데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쿠만 감독은 중앙 수비수로도 플레이할 수 있고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더용을 3백의 중앙 수비수로 기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케가 없을 때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 더용이 3백의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더용은 수비라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는 공격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공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아레즈가 팀을 떠난 이후로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는 플레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즈만이나 메시는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는 플레이보다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수를 끌고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리즈만과 메시가 투톱을 형성할 때는 수비수를 끌고 움직일 선수가 없어서 그리즈만과 메시가 수비수의 압박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메시와 그리즈만이 최전방에서 호흡을 맞출 때는 수비라인 사이에서 두 선수가 고립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쿠만 감독은 더용을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역할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더용은 공격 상황에서 최전방까지 과감하게 올라가는데요. 더용이 높은 지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메시와 그리즈만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더용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때 더용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더용을 따라 나오면서 상대팀 수비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메시가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고 그리즈만이 메시의 패스를 받기 위해서 침투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용의 움직임 덕분에 그리즈만이 메시의 패스를 받아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데요.
또한 더용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측면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은데 이때 상대의 측면 수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한 더용의 움직임을 놓칠 때가 많고 여기서 더용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면 중앙에서 메시와 그리즈만에게 공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 더용이 최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용이 순간적으로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린 이후에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한편 더용이 공격적으로 전진해서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용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장면도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와 그리즈만 혹은 덴벨레에게 수비가 쏠려있을 때 더용이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기록할 때가 많은데요. 이번 시즌 더용은 45경기에서 7골과 8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은 더용의 커리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일 정도로 이번 시즌 더용은 공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 더용이 메시와 그리즈만보다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용은 크로스가 올라올 때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체해 들어갈 때가 많은데요. 이 장면을 보면 상대 중앙 수비수 한 명이 그리즈만을 마크하고 있고 다른 중앙 수비수 한 명은 침체해 들어오는 메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비수들이 메시와 그리즈만을 따라갈 때 더용이 수비라인 뒤로 뛰어들어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뒤에서 침체해 들어오면서 수비수의 마크를 받지 않았던 더용이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용은 기본적으로 패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높은 지역에서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메시는 최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들어가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때가 많은데 더용이 전방에 있을 때 메시의 패스를 받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메시에게 적절하게 볼을 내어주기 때문에 메시가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가 최전방에 있는 더용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더용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오는 메시에게 볼을 다시 건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부스케츠를 수비적으로 도와주던 더용이 공격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 부스케츠가 또다시 중원에 혼자 남게 되면서 부스케츠가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용이 공격적인 역할을 맡은 이후로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으로 불안해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입니다. 더용이 공격에 가담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때 중원에는 부스케츠 혼자 남아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스케츠가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중원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쿠만 감독은 3백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수비 숫자가 3명인 만큼 4백일보다 중앙 수비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비 숫자에 여유가 있는 만큼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부스케츠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더용의 공격적인 재능도 살리고 동시에 부스케츠의 수비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3백을 사용하는 상황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용이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부스케츠가 중원에 혼자 남아있는데 이때 중앙 수비수인 렁글레와 민구에사가 중원으로 올라와서 부스케츠를 도와주는데요. 렁글레와 민구에사 덕분에 더용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용은 이번 시즌 최후방 수비수부터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중원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까지 최후방부터 최전방에 이르도록 굉장히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더용이 출전한 위치별로 활동 반경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앙 수비수로 출전할 때는 더용이 수비라인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스케츠 옆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는 더용의 히트맵이 수비라인 앞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편 더용이 중원에 배치되면서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더용이 중원에도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플레이하기도 하고 측면으로도 자주 빠져주기 때문에 측면에서도 많은 활동 반경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용은 플레이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 반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즌 전체의 활동 반경을 보면 경기장 전체의 활동 반경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시즌 더용은 바르셀로나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다양한 위치에서 뛰고 있는 더용의 플레이를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는 더용의 멀티 능력은 이미 아약스 시절부터 더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는데요. 놀라운 부분은 바르셀로나라는 빅클럽에서 뛰면서 더용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을 모두 수준 높게 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용이 모든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수비수가 부족할 때는 더용을 수비수로 내리고 공격에 문제가 있을 때는 더용을 공격에 올리는 것처럼 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더용의 활약은 더용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능 중 하나인지 알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